안녕하십니까, 잠박사 허정원입니다. 이번에 기면증과 관련돼서 얘기를 좀 드려볼까 하는데요. 기면증은 과다수면과 달리 특징적인 증상 두 가지가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수면 발작이라는 건데요. 수면 발작은 자기도 모르게 그냥 잠이 들어버리는 건데, 보통 졸림을 느끼면서 졸리다, 자야 할 것 같다, 엎드려야지, 그러면서 잠드는 게 아니고요. 그냥 얘기하다가 혹은 운전 중에 혹은 아주 중요한 미팅이라든지 회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기도 모르게 그냥 잠이 들어버리고 깨고 난 다음에 자기가 잠을 잤다라는 인식조차도 없습니다.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내가 뭐 했지? 일시적으로 필름이 끊기는 듯한 그런 느낌의 어떤 그런 수면 양상이 나타내면서 그게 시도 때도 없이 나타나는 게 문제겠죠. 정말 긴장돼서 잠을 잘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잠이 들어버리는 그런 수면 발작을 특징적으로 하나 나타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탄력 발작입니다. 그러니까 감정적인 변화를 보일 때, 예를 들면 기쁘다, 혹은 슬프다, 화가 난다, 정말 기분이 좋다, 이런 감정적인 변화가 생겼을 때 자기도 모르게 안면 근육, 다리, 손, 팔 이런 쪽의 근육에 힘이 빠져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심한 경우는 틀썩 그냥 주저앉아 버리기도 하고요. 주저앉는 느낌이, 앉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근육에 힘을 주고 있기도 하고요. 안면 근육 같은 경우는 힘이 빠지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그 힘 빠지는 거를 관리하기 위해서 어금니에 힘을 주는 그런 양상을 보이기도 하거든요. 이런 기면증의 특징적인 증상, 수면 발작, 탄력 발작 같은 경우에는 서양의학적으로는 흔히 말하는 각성제 계열의 약을 쓰거나 항우울제의 약을 써서 그거를 관리하는 쪽으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게 치료가 되는지 아니면 관리가 되는지 아직까지는 숙제로 남아있는 부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양방에서는 서양의학적으로는 그게 치료가 안 된다라고 결론을 내린 상태고, 뭐 20년이 됐건 30년이 됐건 평생 그 약을 먹으면서 관리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실제로 그 약을 먹으면 졸림이라든지 탄력 발작의 느낌은 확실히 줄어듭니다. 각성제를 먹으면 뭐 머리가 맑아지지는 않겠지만은 잠이 안 오는 그런 증상들의 어떤 변화는 있겠죠. 하지만 머리가 맑지 않다, 항상 머리가 무겁다, 뭔가를 내가 분명히 공부를 했는데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런 어떤 각성 상태에 있어서 그런 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별로 좋은 평을 듣지 못하는 게 사실이거든요. 이런 기면증의 경우 한의학적으로 기면증을 치료함에 있어서는요, 크게 두 가지 방법을 쓸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각성 자체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평소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체질적인 소인이나 성격적인 소인이 항상 이렇게 가라앉으려고 하고 누워있으려고 하고 조금 게으른, 그러니까 본인이 그렇게 의도하지 않았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양상을 보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억지로라도 이렇게 세우는 그런 치료를 써야 돼요. 흔히 말하는 교감신경을 항진시킬 수 있는 그런 약재들을 위주로 해서 자연스럽게 몸이 일어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치료 방법을 쓰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이 사실은 제가 더 선호하는 방법인데, 분명히 그 사람이 기면증이 나타나기 전에 선행 요인이 있습니다. 학창시절 때 공부를 갑자기 많이 했다거나 아니면 스트레스를 받았다거나, 여성분들의 경우에 생리가 시작되면서,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생리가 시작되면서 기면증이 나타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생리를 한다라는 자체가 엄청난 양의 피를 쏟아내는 거잖아요. 체력적으로 엄청나게 약해지면서 그로 인한 체력적인 손실,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서 기면증으로 발전되는 경우도 있어요. 치료를 하면 그런 원인들이 보입니다. 하다 보면. 그래서 그런 선행 요인들을 먼저 제거해주는 쪽으로 치료를 하게 되는 거죠.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몸에 열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열을 감당을 못해서 기면증으로 넘어가시는 분도 있어요. 사람에 따라서는 불면증으로 가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기면증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여름에 더운 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알 거예요. 더워서 땀도 나고 힘들어 죽겠는데 누구랑 얘기를 한다. 어떤 느낌일까요? 그냥 자요. 힘들면. 그죠? 그런 상황이 계속 몸에 축적이 되면서 시스템적으로 내 몸에서 약간의 긴장이라든지 열이 나는 상황이 되면 그렇게 넘어가 버리는, 기면증의 증상으로 넘어가 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찾아나가면서 그 사람이 기면증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찾아서 해결을 해줘야 돼요. 너무 추워도 기면증이 생기겠죠. 추운 겨울날 생각해 보세요. 그죠?
너무 추운 데 있다가 따뜻한 데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졸려요. 예. 그런 시스템이 내 몸에 장착이 되어 있다. 기온 변화에 의해서 수면 발작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런 변화들을 찾아서 해결을 해주는 것이 한의학적인 기면증 치료의 큰 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세부적으로는 그 사람의 체질이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 큰 그림은 이렇게 보고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기면증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가장 기본적인 생활 관리가 뭐냐면 운동이에요. 어찌됐든 간에 잠이 든다라는 건 각성이 안 된다라는 얘기인데 그 각성을 도와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 뭐 커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가장 건강하고 건전한 각성 유도 방법은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무례하면 피곤해서 또 졸려요. 그죠? 그러니까 아침 시간에 뭐 3, 40분 산책하는 거라든지 가벼운 조깅, 그 다음에 퇴근 후에 저녁 시간에 저녁 먹기 전에 잠깐 운동을 한다거나 점심시간에 점심 식사 후에 이렇게 소화도 시킬 겸 산책을 한다거나 이런 운동을 통해서 근력도 키우고 호흡기의 어떤 그런 힘도, 심장의 힘도 키워줄 수 있는 방법을 병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그러면서 장기적으로 치료를 해야 됩니다. 기면증을 앓고 있는 분들이 사실 1년, 2년 됐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어요. 거의 대부분 병을 인식했었을 때는 10년 지나 있고 15년 지나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만큼 치료 기간도 오래 걸리니까 조금 마음을 이거 빨리 먹고 빨리 좋아져서 내가 빨리 각성을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에 너무 조바심 내기보다는요. 30년, 40년 동안 각성제 먹을 거 1년, 2년 치료해서 고친다는 마음으로 조금 느긋하게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느긋하게. 하지만 머리는 깨어있을 수 있게끔, 몸은 깨어있을 수 있게끔 움직여주는 것도 같이 병행하는 게 좋겠죠. 그렇게 치료합시다.